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학 발칸연구소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옥진입니다. 오늘 10월 30일 동일업 발칸연구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제3세션 세 번째 세션이고요.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특별 세션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시간상 고승희 선생님께서 순서를 제일 먼저 앞에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폴란드어과의 김지영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최성원 선생님, 이어서 헝가리어과의 유진혜 선생님, 이상도 선생님 순으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 발표자들이 다른 세션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다른 세션에 3분 또는 4분인데 저희가 지금 5번 발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시간을 15분에서 20분 내로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 권한을 제가 넘겨드릴 거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화면 넘겨가시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이 촬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냥 여기서 구두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시스템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게 또 참여만 하다가 막상 주체가 돼서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실수가 있을 것 같고 불자연스러운 점들도 있을 것 같지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저희 세션의 첫 번째 발표 고승희 선생님께서 폴란드어 CFL A1, A2 단계 사전 구축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발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폴란드어 CFL A1, A2 단계 사전 구축에 대해서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 CFL 특수 외국어 교육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내부적인 이제 그 안에서 사전 구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폴란드어가 그 어휘 학습 사전을 A1 단계부터 A2 단계까지 올해 A2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애플리케이션으로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A2 단계까지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 내용은요, 처음에 그 단계별 어휘 교육 및 사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전 구축 과정, 우리가 사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그 A1 단계에 구축된 사전을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그 구축된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그 사전의 직접적인 그 장점과 문제점, 보완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단계별 어휘 교육 및 사전 구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휘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목표, 그러니까 제2 언어를 우리가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을 시에는 항상 이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은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단계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단계에 맞는 어휘 및 표현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휘를 자유롭게 일단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학습하게 되면 해당 언어에 대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표에 대한 흥미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어휘를 제공해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예전에 저희는 공부할 때 저희가 직접 뭐 단어장도 만들고 이런 적이 참 많았는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끝나면 제일 먼저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선생님 혹시 단어장이나 어휘집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사전들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을 할 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뭐 초급이면 초급, 중급이면 중급에 맞는 그런 어휘 교육과 그다음에 사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전이라는 것은 어휘의 뜻뿐만 아니라 거기에 뜻에 맞는, 어휘에 맞는 적합한 예문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사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습자들, 일반인뿐만 아니라 많은 학습자들을 너무나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예문을 봤을 때는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다른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예문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휘 학습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고 그러니까 단어를 암기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것,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목표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 학습 및 지금 우리가 단계별,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 맞춰서 구축하는 사전이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CFL 사전을 구축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표제어 선정입니다. 사전은 무엇보다도 이제 표제어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나마 저희가 사전을 구축할 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사전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CFL 사전을 구축하는 목적이 폴란드 A1이라는 교재를 이 프로젝트 내에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A1이라는 교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A1 단계에 맞는 학습자 그러니까 어휘 학습 사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표제어를 어느 정도 제약을 둘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1 단계 교재에 나오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그 어휘 중에서 기본 어휘인 것, 그리고 필수 어휘인 것을 선별을 해서 표제어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다양한 그런 그 어휘들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A1이라는 딱 하나의 정해진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표제어 선정에 있어서는 큰 기준을 따로 뭐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그 A1 교재에서는 저희가 942개 정도, 942개 정도의 표제어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A2 단계에서는 1064개 정도 표제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표제어 개수도 사실은 저희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초급 중에서도 A1, A2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또 지나치게 그러니까 학습할 어휘의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학습자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1000개 이하로 1000개 안팎 정도로 이제 그 숫자를 제약을 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적 특수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CFL 사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워낙 다양한 언어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언어만의 특수한 그 언어적 특수성을 저희가 가미할 수 없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표제어를 1000개로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폴란드어는 단어 하나에 남성형, 여성형 존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가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남자 화가, 여자 화가 이렇게 단어가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사전, 범용 사전에서는 표제어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단어들을 각각을 표제어를 따로따로 구축을 하게 되면 정말 1000개 안에 정말 몇 개의 단어가 1000개 안에 단어를 몇 개밖에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표제에는 남성형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면 여성형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성형은 따로 추가 정보칸을 만들어서 여성형을 같이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불완료, 완료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불완료, 완료가 있는데 조금의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불완료형만 알 수가 없고 불완료형을 학습할 때 완료형을 같이 학습을 하면 어휘 학습의 효과도 훨씬 더 늘어나고 그리고 A1, A2 단계에서 완료형과 불완료형이 둘 다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완료형, 불완료형 이것도 따로 또 다 표제어로 넣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표제의 양이 많아져서 이것도 완료형, A1 단계 제일 처음 입학을 해서 A1 단계 학습을 하게 될 경우에 불완료형 동사를 제일 먼저 배우기 때문에 불완료형 동사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 정보 칸에 완료형 쌍을
삽입을 해줘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남성형을 기본으로 했고요. 추가 정보 칸에 여성형과 중성형을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법 정보 표기와 뜻풀이 부분인데요. 문법 정보 표기는 가장 먼저 품사를 삽입을 해야 했고요. 품사를 삽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법 정보가 들어가는데 폴란드에서 어휘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명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젠더, 성 정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앞에 수식어는 수식어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법 정보 부분에는 품사와 성을 이런 식으로 여기 빨갛게 그러니까 빨간 선 안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품사 통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품사로 같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1번, 2번, 뭐 3가지 이상일 땐 3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품사 정보를 동사 넣고 그 다음에 동사는 완료성 정보, 이게 불완료 동사인지 완료 동사인지 완료성 정보를 넣게 되는데 일단은 표제어가 다 불완료성 동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문법 정보에 들어가 있는 동사들의 그 정보는 불완료성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정보란에 들어가 있는 완료 동사 뒤에 저희가 완료성이라고 따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품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다이어라든지 아니면 동형 이의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 부분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범용사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식을 택하고 동형 이의어의 경우에는 표제어를 따로 둬서 표제어 1, 표제어 2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까 했는데 저희가 만드는 사전의 목적은 특수 목적 사전이고 다시 말하면은 전자사전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형 이의어 구분하듯이 표제어 1, 표제어 2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표제 아래에 다이어 표기하듯이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정보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그 학교에서 나눠준 그 기본 틀에서는 추가 정보란이 없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따로 이 추가 정보란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일 경우에는 남성 명사를 표제어로 놓고 거기에 맞는 여성 명사, 쌍을 이루는 여성 명사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따로 표제어로 넣을 수가 없어서 여성 명사를 따로 저희가 추가 정보란에 넣었고요. 여기 보면은 조니에주라는 남성 명사가 있으면 여기에 딸려 있는 조니엘 카 하고 여성형을 따로 저희가 추가 정보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정보에는 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냐면 명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시 복수로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문 같은 거 아니면 안경 이런 단어들은 항상 복수로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상시 복수로 쓰인다라는 정보 이런 것도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소형, 지대형, 유의어, 반의어 요 정도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외래어 발음 정보 예를 들면은 메뉴판 할 때 메뉴를 폴란드에서는 메니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런 외래어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흔히 사용되는 약어, 뭐 거리, 울리차라는 것을 UL 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런 초급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 약어들에 대한 정보도 이 추가 정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경우에는 아까 남성형을 기본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성형과 중성형을 여기 도브리가 남성형이고요. 추가 정보란에 여성형인 도브라와 중성형인 도브레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초급 단계에서도 쓰일 수 있는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비교급 도브리 같은 경우는 구세 의미이기 때문에 비교급이나 최상급도 초급 단계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급과 최상급 정보라든지 아니면 반의어 정보 이런 것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부사의 경우에도 비교급, 최상급 또는 유의어, 반의어 정보를 삽입을 해줬고요. 그리고 관련 있는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만약에 표제어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정보에 기록을 따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표제어가 완료형 동사, 표제어가 불완료형 동사이기 때문에 쌍을 이루는 완료형 동사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제어에 딸려 있는 기본적인 예문인데요. 가장 기본 예문은 사실은 이 사전에서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표제어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예문을 넣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신 선생님분들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A1, A2 단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A1, A2 단계의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저희가 골라서, 기본 예문으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을 저희가 또 따로 넣었는데요. 관용 표현란에는 관용 표현과 연어 관계의 표현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제어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는, 그 초급 단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용 표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리시니치라든지, 그러니까 샤워를 하다 이럴 경우에 동사와 샤워라는 명사와 같이 항상 연결돼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연어 관계에 있는 표현들도 저희가 가능하면 여기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을 할 때에 이것도 너무나 많은 관용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별하는 것도 물론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모두 이제 10년에서 20년 이상들 다들 현장에서 경험들이 있으셔서 많이 사용되는 그 수준의 학습자들이 그 수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용 표현 부분에 관용 표현과 연어 관계를 삽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 그 사전 내용을 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버튼이 이제 휴대폰에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사전 앱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폴란드어 학습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 사전 보면 밑에 다운로드가 나와 있습니다. 폴란드 사전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하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첫 화면이 뜨는데요. 첫 화면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보기, 두 번째는 단어 학습, 세 번째는 단어 퀴즈, 그리고 사용자 가이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교재 선택이 되어 있는데 교재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단계별로 자기가 학습하고자 하는 어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CF 애플리케이션은 A1 단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A2 단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A1 단계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칸 중에서 먼저 단어 보기, 우리 앞에서 여기 4개의 칸 중에서 이 단어 보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 화면에는 보면 전체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과부터 해서 전체 과를 장별로 이렇게 과별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테스트로 5과에 있는 단어를 하나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34, 35단어, 50, 그다음에 110단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과에 학습할 단어의 량입니다. 먼저 5과에서 5과를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전체 단어가 이렇게 쭉 나열돼서 뜹니다. ABC 순으로 쭉 나열돼서 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악토르라는 배우라는 단어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배우라는 단어를 클릭을 했더니 밑에 품사는 명사이고 남성 명사이고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저희가 추가 정보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악토르카라고 여성형이 따로 뜨고요. 그 다음에 악토르의 기본적인 예문 해가지고 지금 밑에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관용 예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관용 표현이나 연어 표현으로 넣었던 것, 영화 배우라든지 뭐 희극 배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기서 단어 보기 다음 옆에 있는 단어 학습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잠시만요. 단어 학습하기를 먼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카드가 한 장씩 뜹니다. 아까는 단어 보기는 ABC 순으로 단어가 쫙 나열되는 형태였는데 단어 학습은 이렇게 한 장씩 카드 형태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클릭을 하면
다시 악토르 밑에 아까와 같은 똑같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학습한 것과 학습하지 않은 단어 이렇게 숫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학습을 하면 이제 하나씩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 소리도 아직도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리 녹음은 다 끝냈는데 아직까지 소리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단어 퀴즈. 아까 4개 중에서 단어 퀴즈 부분을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오가가 총 110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배우라는 한글이 뜨면 그 밑에 단어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자기가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0개 중에 109개 제가 하나를 일부러 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뜨나 틀리면 어떻게 뜨나 봤더니 틀린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틀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거 하나만 딱 풀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또 틀린 부분을 여러 개를 아주 많은 단어를 또 더 풀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CFL 사전을 만들면서 이제 몇 가지 장점 그리고 문제점들에서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FL 사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A1, A2, 폴란드 A1, A2 수준의 학습자들을 고려한 어휘 학습 사전이다. 특수 목적의 범용 사전이 아닌 특수 목적의 어휘 학습 사전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해당 단계에 필요한 어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자들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을 한다.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학습자 수준에 맞는 예문조차도 학습자 수준에 맞는 그리고 실생활에 유용한 예문으로 제공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지인의 발음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과 보완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많습니다. 어, 지금 프로젝트 내에서 아무래도 여러 개의 언어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사전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포맷부터 해서 디자인,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폴란드의 언어적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처음에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제작이 됐다라고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이 저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단어장보다도 못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폴란드어만의 언어적인 특징을 반영을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전 검색창을 찾아보면 이제 여기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제가 크비아트라고 꽃이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꽃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표제가 꽂힌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엔크니다, 바치크비아트, 피엔크니,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쭉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정작 크비아트는 4번째 검색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로비치라는 두 동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로비치 동사는 아예 첫 페이지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검색을 하면 검색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로비치라는 검색어를 출력했을 때 출력어로 로비치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비치라는 단어가 보이지도 않고 로비치는 이 첫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정보 검색할 때 그러니까 사용자들이죠. 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 닫거든요. 저도 보통 포털 사이트 검색할 때 뭐 스크롤바 올려서 한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없으면 그냥 닫고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비치라는 가장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옵니다. 한참 밑에 나와요. 한참 밑에. 그래서 이런 출력어에 대한 배열 순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의 경우에 하나의 단어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품사도 아까 품사 통용처럼 여러 개의 품사가 같이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구분돼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전을 넘겨줄 때에는 제작자에게 사전을 넘겨줄 때에는 품사 다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예문도 다 따로따로 예문하고 그 한글 해석도 바로바로 밑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서 구분해서 넘겼는데 실제로 제작된 결과물을 보면 자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뒤에나 뒤에서로 쓰인 의미가 있으면 바로 그 밑에 쓰인 예문들이 들어가야 사실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도 편하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배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미, 10개의 의미가 있으면 10개의 의미를 한꺼번에 쭉 나열해 놓고 품사도 두 개 같이 그냥 전치사, 부사 같이 넣어놨습니다. 따로따로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 많은 예문 중에서 지금 둘레, 여섯, 9개 예문 중에서 어떤 게 전치사로 쓰였고 어떤 게 부사로 쓰였는지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많은 의미 중에서 물론 해석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특히 초급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품사로 쓰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여기 본론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품사는 하나로 쓰이지만 지금 의미가 여러 개로 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의미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학생들이 만든 단어장보다도 사실은 못하다는 생각도 사실 살짝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란드의 언어적인 특징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여러 개의 언어를 다 한꺼번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폴란드어만의 독특한 그 구성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폴란드만의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 버튼 하나를 추가해서 어휘의 활용형을 좀 더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좀 폴란드적인 특징을 다른 페이지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설계 단계부터 디자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언어적 특징이 반영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노트에다가 단어 몇 개 적고 예문 몇 개 적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어휘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뜻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형 변화 단어를 얼마나 잘 실제 실제 언어에서 의사소통에서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초급 학습자들은 특히 폴란드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형 변화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형 변화를 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사전 같은 경우에는 어형 변화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 사전을 제가 만약에 A1 학습자라면 이 사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어형 변화에 관한 정보조차도 지금 이 사전에는 수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어장이나 어휘집이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전이 기존의 그런 법용 사전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특수 목적 사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러한 부분이 배려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고요. 사전 구축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그 내용을 잘 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사전의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에 100% 제대로 다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A2 사전도 저희가 얼마 전에 넘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곧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한 번 저희가 자료를 넘기고 나서 한 번도 수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플리케이션 제작하는 제작사와 저희 이 사전을 구축하는 내용을 구축하는 팀 간에 전혀 교류가 없어서 저희가 이 사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 제작하면서 많이 답답했던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이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 데이터를 어떻게 눈에 잘 보이게끔, 학습자들 눈에 잘 보이게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저희 CFL 폴란더 A1, A2 단계 사전 구축에 대한 발표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네네. CFL 사전이라고 치시면 다운을 받을 수 아, 있어요. 그래요? 핸드폰에서요, 네, 휴대폰에서. 다운을 네, 받으시면 네네. 거기에 헝가리 사전을 다운받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보실 수가 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아마 지금 녹음한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A1 단계에는 녹음까지 네, 다 끝났는데 지금 안 올라가 있고요. 제가 네, 특교원의 담당자분하고 네, 네, 얘기하기로는 올해 조금 있다가 이제 곧 올린다라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는 네, A2까지 녹음을 다 끝냈거든요.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A2 음, 사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네, 번 사전 원고가 가고 교정이 와야 되는 교정본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라고 담당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선생님이 교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될지. 기존에 주신 네, 예문이라고 준 거기에는 네.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문이. 하나씩밖에 근데 못 들어갔어. 그게, 네, 저희가 예문을 여러 개를 했던 이유는 예를 네, 들면 단어 하나에 격이 네, 여러 개이니까 활용형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네, 네, 활용을 전혀 넣을 수가 없었기 음, 때문에 어휘 네네, 활용형을 학습자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최소한 뭐 2개 음, 아니면은 한 서너 개 정도 쉽게 많이 활용되는 예를 삽입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는 네, A1 단계에서 어휘 활용을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네, 엑셀에다가 어휘 네, 활용을 단수, 복수, 주격부터 이제 7격까지 다 넣으셨고, 그 다음에 네, 동사의 네, 경우도 현재 변화형을 다 삽입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제작사 쪽에서 삽입 못한다고 삭제를 어,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전이 나왔을 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네, 추후에 뭐 B1, B2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네, 들어가는 뭐 표제어, 그다음에 아까 문법 정보, 뭐 추가 예문 뭐 네, 이런 네, 것들 그 칸조차도 저희가 어떤 정보를 넣을지에 대한 충분한 네, 논의가 네. 있어야 된다고 글쎄요. 보는데, 근데 맞아요. 네, 전혀 그런 부분이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언어별로 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